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순열 조합의 네 가지 세트를 다 배웠단 말이야. 그냥 순열과 그 다음에 중복 순열 요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냥 조합과 중복 조합까지 배웠어.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딱딱딱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될 텐데 제일 좀 우리가 애매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중복 조합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중복 조합을 쓰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서 오세요. 중복을 허락을 하면서 순서는 상관없다. 그치? 순서는 내가 정해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 이 문제를 딱 읽고서 순열이냐, 중복 순열이냐, 조합이냐, 중복 조합이냐라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딱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중복 조합을 사용하는 경우의 예를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명지 수업 어딨어요? 누구? 김명지. 명재 위에 4층 그 종엽쌤 반 있는데 지금이 수업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다. 거기 아니면 2층에 있을 거야. 자, 우리가 중국집에 가가지고 세 가지 메뉴만 있다고 합시다. 짜장이랑 짬뽕이랑 볶음밥이랑 이렇게 세 가지 메뉴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5명이서 같이 갔어. 5명이 같이 가서 우리 5명은 서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이걸 정해줘야 되잖아. 그치? 뭐 형진이가 짜장면을 먹고 그 다음에 수호가 짬뽕을 먹는 거랑 수호가 짜장면을 먹고 형진이가 짬뽕을 먹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서로 다른 경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 5명이 메뉴를 선택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뭘로 계산을 해야 돼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 우리 5명이 짜장, 짬뽕, 볶음밥 중에 각각 하나씩의 메뉴를 선택한다. 이건 뭘까요, 유나? 3PO. 3PO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존재하지 않을까, 3PO는? 3파이오지, 3파이오. 5명 다 짜장면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중복이 허락되지. 그죠?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누가 어떤 메뉴를 고를 거냐가 다 차이가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건 순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누가 짜장을 먹고 누가 짬뽕을 먹고 이게 다 구분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5명이 메뉴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메뉴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3가지 선택권이 있고 5번 선택을 하는 거니까 3파이5라고 쓰는 것이 맞아요. 근데 5명이 메뉴 선택을 다 끝냈어.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하잖아. 사장님 여기 짜장면 몇 개, 짬뽕 몇 개, 볶음밥 몇 개요 이렇게 주문하잖아. 그럼 그때 사장님한테 말할 때는 사장님 얘가 짜장면이고요, 얘가 짬뽕이고요, 얘가 볶음밥이에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때는 그냥 총 개수만 말해주면 되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중요해지지 않는 거야?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누가 짜장을 먹고 누가 짬뽕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5명이 메뉴 선택할 때는 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문을 할 때 있죠. 주문을 할 때는 그냥 이 5가지 메뉴 중에서 누가 뭘 골랐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뭘 골랐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몇 개씩 골랐느냐만 봐주면 되는 거야. 그치?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짜장, 누가 짬뽕 이걸 정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중복 조합을 주문이 아니라 주문을 할 때 그치? 중복 조합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복 조합을 계산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음식을 5개를 시켰잖아. 그치? 그 내가 시킨 5개의 음식을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 5개의 음식 중에 짜장이 몇 개고 짬뽕이 몇 개고 볶음밥이 몇 개냐 이거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냐 이게 중복 조합이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 지어보자 라고 했었냐면 여기다가 중간에 칸막이 역할을 해주는 막대기를 이렇게 넣어보자 그랬죠. 그래가지고 정하는 거야. 이 막대기 2개를 넣어주면 이 첫 번째 막대기보다 앞에 있는 거는 다 그냥 짜장의 개수, 가운데 사이에 껴있는 거는 짬뽕의 개수, 이 2번째 막대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볶음밥의 개수. 이렇게 정해버리면 지금 상황은 유나야 짜장, 짬뽕, 볶음밥이 몇 개씩이야?
지금같이 이렇게 짝대기가 들어가 있으면 짜장이 몇 개, 짬뽕이 몇 개, 볶음밥이 몇 개인 상황이에요? 그치, 한 개, 세 개, 한 개 이런 상황이고, 그죠? 만약에 내가 이 짝대기를 순서를 배치하는데 이렇게 배치하면 어떻게 돼, 형제나? 짜장 4개, 짬뽕 0개, 볶음밥 1개 이런 상황이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여기 지금 보이는 동그라미 5개와 짝대기 2개의 순서를 한번 배열할 때마다 그때마다 각각 짜장, 짬뽕, 볶음밥이 몇 개 이렇게 한 세트씩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결국 이거는 윤호야 몇 개의 순서를 배열한다라고 볼 수 있어? 동그라미가 5개고 막대기가 2개 있으니까 총 몇 개를 배열하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한 질문이야. 동그라미가 5개 있고 막대기가 2개 있어. 몇 개야? 2개. 동그라미가 5개 있고 막대기가 2개 있어. 몇 개야? 7개를 배열하는 거야. 7개를 배열하는 건데 그 중에 동그라미가 5개, 똑같은 거 5개잖아. 막대기도 막대기끼리 똑같고. 그지? 그럼 결국 얘네들의 순서를 배열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7칸을 만들어요. 2, 3, 4, 5, 6, 7칸을 만든 다음에 요 7칸 중에서 5칸에다가는 동그라미를 넣고 2칸에다가는 막대기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결국은 요 7개 중에 어떤 칸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거냐 이거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여기에는 동그라미를 넣을래. 그럼 거기다가는 동그라미를 넣고 남은 2칸에다가는 요 짝대기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럼 결국 이 상황은 뭐냐면 짜장 2개, 짬뽕 2개, 볶음밥 하나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을 계산할 때 3H5를 계산할 때 요렇게 바꿔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5라는 숫자는 우리가 선택한 것의 개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 앞에 7 민정아 이 7은 어떻게 나온 거야? 그치? 요거랑 요거를 더한 다음에 1을 빼준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세 종류 중에 고르는 거죠. 세 종류, 짜장, 짬뽕, 볶음밥 세 종류잖아. 그래서 여기 3이 온 거잖아. 그러면 세 종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칸막이는 몇 개를 넣으면 돼? 2개를 넣으면 되는 거지. 칸막이가 2개 있으면 3칸으로 쪼개지니까. 그쵸? 그래서 좋아. 내가 주문한 종류에 비해서 칸막이는 하나가 적기 때문에 여기가 총 7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중복 조합이다. 너는 하경아 너무 자리가 극단적인데? 맨 앞에 앉다가 맨 뒤에 앉다가 앞으로 와.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중복 조합을 계산할 수 있고요. 또 이 순열 조합, 그 다음에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뭐가 있냐면 함수의 개수 문제가 있어요. 함수의 개수. 요 4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계산하는 문제에서 이걸 다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어디 있냐면 저번에 우리가 46쪽까지 했었는데 48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얘들아. 48페이지. 48페이지에 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있죠? 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에서 지금 배운 순열 조합, 중복 조합, 중복 순열이 다 나옵니다. 자, 지금 필수 예제 19번을 보시면 함수의 개수 x라는 정의역에는 1, 2, 3이 있고 y라는 공역에는 4, 5, 6, 7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함수부터 기억해 볼까요? 최근에 했었죠. 그냥 함수. 혜원아, 그냥 함수를 만들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예.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건 P냐, C냐, 파이냐, H냐. 파이지, 그치? 그냥 함수 파이죠. 왜? 1이라는 애도 넷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얘도 넷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얘도 넷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그럼 몇 개 중에서 몇 번 선택하는 거예요? 4개 중에서 3번 선택해주면 되죠. 그쵸?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지. 1이 누구한테 쏘고 2가 누구한테 쏘고 이게 정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4 파이 3이었습니다. 4 파이 3. 계산은 4의 3제곱 이렇게 하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그냥 함수 말고 한 가지 더 배웠던 게 1대1 함수 있죠. 1대1 함수. 1대1 함수. 병준아, 1대1 함수는 1이 쏜 애를 2가 못 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바뀔까, 이제? 그렇죠.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P3으로 바뀝니다. 4P3으로. 요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개만큼의 1대1 함수를 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 우리가 그 이름이 뭐니? 수학하 고1 2학기 때 그때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요런 말 기억나나요? 큰 작작 함수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요? 하경이는 모를 거고. 형진이 기억나? 아, 기억 안, 너는 기억나야지. 왜 기억이 안 나? 아, 나랑 안 했나? 아, 그랬구나. 2학년 때부터 했나? 유나? 너는 하지 않았나 이거? 했나? 언제 올라갔지? 수호? 기억 안 나요? 혜원이? 너는 100%잖아. 어. 큰 작작이 뭔데? 큰 작자가 나와요. 뭔데 그게?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고요? 쌤한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고 그게. 들어는 봤는데 그게 뭐냐고. 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뭔지를 말해줘봐.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얘기할 테니까. 뭔데? 저 뭔 뜻인데? 아, 큰 작자기요? 그러니까 되게 익숙해요. 결국 기억이 안 난다는 거잖아, 그지? 큰 놈은 큰 놈한테 쏘고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쏜다고. 그러니까 화살표를 쏘는데 1이 만약에 5한테 쐈잖아요. 1이 예를 들어 5한테 쐈으면 2는 누구한테 못 쏴? 4한테 못 쏴. 무조건 1이 쏜 애보다 더 큰 애한테만 쏠 수 있다. 요런 게 큰 작작 함수. 뭐 그냥 내가 붙인 거예요, 그냥. 큰 작작 함수라고 부르자. 근데 그거를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 2번 문제 보면 요 조건 있죠.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커요. 이 조건 있잖아. 이 조건을 맨날 이거 식으로 쓰면 설명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걸 그냥 이제 큰 작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큰 놈은 큰 놈한테 쏘고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쏘자. 아, 시윤아 서운하다 진짜. 지각하지 말자고 내가 문자도 보냈는데. 큰 작작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자, 이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뭘로 구하면 될까? 이제 민정이가 알 것 같아. 뭘로 구하면 될까, 민정아? 어서 와. 남은 거 두 가지잖아 지금. 얘 했고 얘 했으니까 뭘까? 땡. 뭐야? 남은 하나. 조합으로 풀어야 돼요. 자, 생각해봐 얘들아. 생각해봐. 일단 이 조건에 잘 보면 이 조건은 여기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어. 여기 등호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1이 5한테 쐈으면 2는 5한테 쏠 수 있다 없다? 5한테 못 쏴. 중복해서 못 쏜다는 얘기야. 그쵸? 무조건 5보다 큰 놈들한테만 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2번과 3번 조건을 비교해보면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지금 등호가 있냐 없냐 그 차이잖아요. 그죠? 등호가 없으면 중복이 허락이 안 돼요. 중복이 허락이 안 돼. 요럴 때는 조합으로 푸는 거고. 그러면 3번도 나왔지. 그럼 3번도 일단 큰 작작의 조건은 맞아. 큰 놈은 큰 놈한테 쏘고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쏘는데 대신 여기는 등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뭐가 허용돼? 중복이 허용돼. 그러면 2번을 조합으로 푸는 거고 3번을 중복 조합으로 푸는 거예요. 왜 2번을 조합으로 풀어야 되냐면 자, 내가 이 큰 작작이라는 조건을 이미 갖고 있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쏠 화살표를 맞을 애들을 골라주기만 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세 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1이 누구한테 쏘느냐는 어때? 내가 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조건에 의해서 자동으로 1은 4한테 쏘는 거야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 세 숫자를 고를 때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조건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 연결은 되는 거니까 나는 4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서 치역이 될 애들을 골라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요거 1대1 함수의 경우에는 내가 4, 6, 7을 골랐어도 1이 4한테 쏠지 6한테 쏠지 7한테 쏠지를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 4, 6, 7의 순서도 다 배열을 해야 되는 거야. 4, 6, 7로 화살표를 맞을 건지 4, 6, 7로 화살표를 맞을 건지 뭐 6, 7, 4로 맞을 건지 7, 4, 6로 맞을 건지 화살표를 어떻게 쏠지를 다 내가 정해줘야 돼. 하지만 큰 작작의 조건이 있으면 이걸 내가 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순열 말고 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지? 그럼 얘는 4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큰 작작에다가 중복까지 허용이 된다. 여기에다가 등호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중복이 허용되는 요 3번 같은 문제, 요런 상황일 때 이제 요거에 4H3이 되는 거야. 이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거야. 그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중복을 허용해서 이렇게 뽑았어. 4를 2번 뽑고 6을 1번 뽑았어. 자, 이렇게 되면 1, 2, 3이 어떻게 쏠지는 정해진 거죠, 이미. 그치? 얘가 작은 숫자니까 얘한테 2번 화살표를 쏘는 그 둘이 누구겠어? 1과 2인 거야. 그치? 이렇게 써야지. 3이 얘한테 쏠 수는 없잖아.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크로스 되니까, 그치? 자, 그래서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이제 중복 조합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고, 요 4가지 모양에서 정확하게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간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 하나 답을 써보면 요런 조건은 무슨 조건이죠? 같은 애가 같은 애한테 못 쏜다는 얘기, 서로 다른 애가 같은 애한테 못 쏜다는 얘기잖아.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여기 있네. 1대1 함수. 그래서 요거는 4P3, 그지? 4P3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24가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말했던 것처럼 큰 작작, 이건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거니까 4C3 4가지. 그 다음에 요거는 큰 작작인데 등호가 들어가 있어서 중복이 허용되는 거니까 4H3. 4H3은 윤호야 어떻게 바꾼다고? 3C3 아니고 이거랑 더한 것에서 1 뺀 거야. 6C3으로 바꾸는 거야. 6C3. 6C3 어떻게 계산해? 맞죠? 그럼 뭐야? 20까지가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함수, 어떤 함수예요? 라는 조건이 딱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바로 요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설명한 걸 이해했는지 한번 밑에 있는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확인 체크 64번 있죠? 64번. 이거 참고해가지고 풀어봅시다. 살짝 조건이 바뀌어 있긴 하지만 사실 원리는 같아요. 그치? 자, 밑에 문제 풀어봐. 뭐라고? 이 문제가 위의 문제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부등호의 방향이죠. 그쵸? 근데 사실 이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진 거는 이 함수의 개수를 찾는 데는 영향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의 원소들을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y의 원소들을 쓸 때 있잖아. y의 원소들을 이렇게 써놓으면 보기 편해. 뒤집어 써놓는 거야. 이렇게 써놓으면은 봐봐. 요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 1이 5한테 쐈어. 그러면 2는 누구한테 못 쏴? 6한테 못 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러면 2는 여기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5부터 요 아래쪽으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뭐 2가 뭐 3한테 쐈어. 그럼 마찬가지로 또 3은 3 포함 그 아래에 있는 애들만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아까 전에 부등호가 요렇게 들어가 있던 것하고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계산은 완전히 어떨까? 함수의 개수는 똑같이 구하면 돼요. 그럼 아까 전에 요렇게 이거는 거꾸로니까 뭐 큰 작큰이겠죠. 큰 놈은 작은 놈한테, 작은 놈은 큰 놈한테 쏘는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뭘로 계산하면 된다?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 허용.
그쵸? 그리고 크기 정해져 있으니까 중복 조합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지? 그럼 몇 H 몇을 하면 될까? 네, 몇 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6개 중에서 몇 번 선택한다? 3번. 6H3으로 계산하면 되고, 자, 6H3은 어떻게 바꿔서 계산해, 병준아? 8C3으로 바꿔서 계산한다. 그죠? 그러면 8, 7, 6에다가 3, 2, 1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56이 F의 개수가 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배웠던 중복 조합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바로 앞장에 47페이지에 있는 문제 우리 안 풀었죠? 안 풀었죠? 47페이지. 47페이지 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습 문제들도 몇 개 골라서 풀어볼게요. 자, 47페이지에서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4개의 정수 ABCD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다. 이제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유형 복습해보면, 자, 요렇게 생긴 식이 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요런 거였죠. 맞아요. 요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요 ABCD가 그냥 다른 조건 없이 ABCD 모두 의미 아닌 정수래. 그럼 시훈아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4H 10 맞아요. 그쵸? 이걸 그냥 A, B, C, D라는 4종류의 공 중에 10개를 뽑는다 이런 느낌으로 보자 그랬지. 그치? 그리고 중복 허락해도 되고요. 그리고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야. 중국집에 갔는데 뭐 짜장, 짬뽕, 볶음밥 또 뭐 있니? 탕수육은 식사가 아니잖아. 제육볶음을 팔아요 중국집에서? 그래 그럼 짜장, 짬뽕, 볶음밥, 제육볶음 이 4가지가 있고 몇 명이 간 거야? 10명이 간 거야. 10명이 간 거야. 그러니까 A, B, C, D 그 4가지 종류의 음식 중에서 10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장님한테 얘기할 때는 그 순서 중요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4종류의 음식 중에 순서 생각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뽑는다 이런 상황이라서 4H10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웠던 거. 자, 똑같이 A, B, C, D 요 똑같은 식이 나와 있는데 A, B, C, D가 만약에 자연수예요.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했죠? 자연수? 그치?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그때는 요 A를 뭘로 치환하자 그랬냐면 A' 더하기 1 B도 B'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다 더하기 1로 치환을 해줘요. 그러면 유나야 A, B, C, D가 자연수일 때 A', B', C', D'은 뭐가 될까? 잘 들어봐 내 말을. A, B, C, D 각각이 자연수일 때 A'은 뭘까? 조건이 A는 자연수 조건이었잖아. 근데 A' 더하기 1을 A로 놨어. 그러면 이 A'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문자일까? A는 자연수니까 A에는 얼마부터 넣을 수 있어? 자연수니까 1부터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A' 더하기 1을 A로 치환했단 말이야. A를 요걸로 치환했단 말이야. 그러면 A에 1부터 넣을 수 있다면 A'에는 얼마부터 넣을 수 있어? 0부터 넣을 수 있어요. 그쵸? 0부터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얘네들 A', B', C', D'은 자연수가 아니라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문자들이다? A, B, C, D는 0을 못 넣지. 0을 못 넣으니까 계산이 불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A, B, C, D를 대신해서 A', B', C', D'으로 그거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대신 얘네들은 이제 A보다 1이 작은 애들이기 때문에 얼마부터 넣을 수 있어요? 0부터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수 조건이 아니라 얘네들은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들인 거야? 이게 뭐야? 의미 아닌 정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 놓으면 얘네들은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문자들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줬을 때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이 6입니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대신 똑같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얘는 뭘로 계산하면 된다? 4H 6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요 문제는요. A, B, C, D 중에서 0이 딱 두 개 있대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일단 얘네 중에서 0인 애들을 골라. 누가 0일지 골라. 그죠? 0을 고르자. 0을 고르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다? 0이 될 문자를 선택하는 것. 요거는 그냥 A, B, C, D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잖아. 순서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순서 안 중요하죠. 4개 중에 2개 골라요. 자, 4개 중에 2개 골라요. 그래서 6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A하고 B를 골랐어. A하고 B를 골랐으면 요게 0이고 요게 0인 걸로 이제 픽스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C 더하기 D는 10이다를 만족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C하고 D는 조건이 의미 아닌 정수니 자연수니. 얘네들은 문제에서는 분명히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지만 C랑 D는 더 이상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0은 딱 2개라 그랬고 우린 이미 0을 골라내버렸으니까 나머지 C랑 D는 0이 되면 안 되는 애들이야. 그치? 그래서 C랑 D를 더해가지고 10이 됩니다 라는 요식에서 C, D는 자연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연수 조건. 그럼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자연수 조건이면 의미 아닌 정수 조건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자 C, D에다가 1씩 미리 주는 거죠. C' 플러스 D'은 얼마다? 8이다로 바꿔가지고 중복조합 써주는 거지. 이거 뭐가 되겠어? 2H8이 되겠죠? 2H8. 이거 얘 하나 어떻게 계산해? 98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91. 그럼 9가지가 되겠네. 그치? 9가지.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아까 0 선택하는 게 6가지. 나머지 CD의 숫자를 집어넣는 것이 9가지니까 답이 뭐니 얘하나? 54가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시켜가면서 풀면 되겠고 자 그럼 밑에 있는 62번 한번 풀어볼게요. 62번 자 답 한번 찾아보세요. 62번 방금 우리 뒷장에 있는 48쪽 걸 미리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일단 A랑 B랑 C랑 다 곱해가지고 홀수가 나와야 되고 A, B, C는 전부 12 이하의 숫자들이니까 A, B, C 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은 후보가 1, 3, 5, 7, 9, 11 이렇게 6개잖아. 그치? 그럼 요거를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 자 정의역에 A, B,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에 1, 3, 5, 7, 9, 11이 있는 요런 상황의 함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 요 조건이 있잖아요. 요 조건이 있고 어차피 이쪽에 있는 숫자들이 다 12보다 작으니까 요거는 이미 만족이 되는 거니까 요건 요렇게 삭제시켜버리고 얘를 만족하도록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죠. A가 만약에 3한테 쌌으면 B는 그럼 이게 A가 3이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B는 3이나 아니면 5나 7이나 9나 11 중에 그쵸?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이러면 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A가 더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뒷장에서 공부했던 무슨 조건이랑 같아요? 큰 놈은 큰 놈한테 쏘고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쏜다 이런 조건과 같은 거잖아. 그리고 등호가 들어가 있죠. 등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중복이 허용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상황은 중복 조합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중복 조합으로. 윤호야, 몇 H 몇 하면 돼? 6H3. 그렇지. 6H3 해주면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 ABC들의 순서상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8C3이 되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56이 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63번 문제 있죠. 63번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 63번도 자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 지금 주어진 숫자들이 1부터 10까지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A, B, C, D 4가지 문자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자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생각해보자. 정의역에 A, B, C, D가 있고 이렇게 정의역에 A, B, C, D가 있고 여기 공역에
1, 2, 3, 4, 5, 6, 7, 8, 9, 10. 자, 요렇게. 공역의 원소가 10개 있는 요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보세요. A하고 B는요. 지금 요 조건에 의해서 일단 얼마부터 얼마까지 숫자들한테 쏠 수 있니? 요걸 만족하려면 2, 3, 4, 5 한테까지 쏠 수 있죠. 2, 3, 4, 5. 그래서 A하고 B는 여기 있는 얘네들한테 지금 화살표를 쏠 수 있어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C하고 D는 자, 요 조건에 의해서 C하고 D는 얘는 유나야 어떤 숫자들한테 쏠 수 있니? 그치. 5보다는 커야 되니까 6, 7, 8, 9, 10 요렇게 한데 쏠 수 있어요. 그쵸? 맞죠? 그리고 A, B나 C, D나 둘 다 지금 요렇게 부등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얘가 얘네들한테 쏠 때 순열로 쏴야 돼요? 조합으로 쏴야 돼요?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으로 쏴야 돼. 초록색도 마찬가지. 이미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가 얘네한테 쏠 때 이것도 조합으로 쏴야 돼. 근데 차이점이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등호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C랑 D 사이에 등호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요쪽 부분은 뭘로 풀어? 그냥 조합으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것들은 뭘로 풀어? 요거는 중복 조합으로 푸는 거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인 거야. 요 4개 하고 요 2개니까 4개 중에 화살표를 맞을 거 2개. 순서는 내가 정할 필요 없고, 그쵸? 4C 2가 되는 거고. 자, 여기 5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겠죠? 근데 중복이 허락됐기 때문에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으면 되겠지. 그럼 요거는 6가지가 되는 거고, 요거는 6C2니까 얼마야? 15인가? 6C2. 그럼 마지막으로 6과 15를 형진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곱해야 되겠죠? A, B, C, D가 모두 다 정해져야 하나의 순서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선택들은 동시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과 15를 곱해가지고 마지막 답은 90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처음부터 뒤에 거는 그냥 조합을 쓴 이유가 아니고 저기 등호가 같지 않아서 A와 B 사이에 등호 없이 그냥 크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3한테 쐈으면 B는 3한테는 못 쏘죠. 무조건 4랑 5 중에 쏴야 되겠지. 근데 초록색은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C가 8한테 쏴도 8도 D도 8한테 쏠 수 있죠. 그게 중복이 허락되고 허락되지 않고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꼭 문제에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문제는 함수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에도 우리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생각이 난 것 같은 표정인데. 밥은 못 먹고 왔니? 자, 우리 49쪽으로 가서요. 일단 내가 연습 문제를 미리 풀어봤는데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있나요? 49쪽, 50쪽 중에 유나 없니? 지금 어. 설명한 거 어떤 건데? 아니에요 저. 나중에 질문. 자, 그러면 49쪽에서 내가 같이 풀고 싶었던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49쪽에 28번. 49쪽에 28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는 부등식이 있는데,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는데, x랑 y랑 z를 더하는 게 6보다 작아요. 근데 그걸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해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연수죠, 자연수. 그러면 이 문제도 우리가 앞서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일단 치환 한번 들어갈까? x를 x 프라임 더하기 1로 치환하고 y를 y 프라임 더하기 1로 치환하고 z를 z 프라임 더하기 1로 치환하면 자, 요 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이 3보다 작다로 바꿀 수 있죠.
대신 요렇게 바꿨을 때 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병준아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들이 돼요 이제? 아까 x, y, z는 양의 정수였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은 뭘까 이제? 똑같은 말인데 그거는? 양의 정수와 자연수 똑같은 말이잖아. 자연수 조건에서는 중복조합을 바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수 조건 말고 무슨 조건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게 뭘까? 병준이 저번 시간 수업 안 들었구나. 들었어 안 들었어? 듣긴 들었어요는 안 들은 거랑 똑같은 대답 아닌가? 음화정이 뭘까? 음화정? 음이 아닌 정수. 아까 양의 정수와 음화정은 뭐가 달라요?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야? 0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렇게 생겼으면 x자리에 0을 못 넣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x자리에 0을 못 넣으면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땅 계산이 안 돼. 중복조합으로 땅 계산이 되려면 음이 아닌 정수 조건일 때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짜장면, 짬뽕, 볶음밥 할 때 볶음밥을 아무도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자연수입니다 그래버리면 무조건 볶음밥은 한 명 시켜야 돼. 짜장면도 무조건 한 명 시켜야 돼. 이런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음이 아닌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음이 아닌 정수 3개를 더해가지고 3보다 작아. 그럼 요거를 만족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요렇게 셋이 더한 게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있겠죠. 그쵸? 두 번째는 1이 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는 2가 될 수 있을 거고. 이거 그 끝 아닌가? 그치? 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이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000이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인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이거 중복조합 할 필요도 없잖아. 셋이 더해가지고 1 되려면 셋 중에 하나가 1이란 얘기니까. 그치? 얘가 1이든가 얘가 1이든가 얘가 1이든가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중복조합으로 계산해 볼까? 자, 셋이 더해가지고 2가 됐으니까 요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았다? 2개를 뽑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4씨 2가 되는 거니까 6가지인가요? 그죠? 그래서 요 1가지, 3가지, 6가지를 더해가지고 답은 10가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예. X 플러스 Y 플러스 Z 하고 할 때요. 이게 그 등호 붙이고 5로 바꿔서 풀어도 지금은 양의 정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게 풀어도 되죠. 그러면 이쪽도 그러면은 등호 붙이고 2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요 3가지 케이스는 똑같지. 그치? 결과는 똑같겠죠. 그죠? 그렇게 풀어도 되지. 근데 그거는 이제 정수 조건이 있을 때만 그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49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3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30번. 자, 이건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30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다 생각했을 거야, 여러분. 3명의 학생 중에서 햄버거를 하나도 받지 못한 학생이 1명 있다 그랬잖아. 얘를 일단 골라줘야죠. 그죠? 학생이 뭐 A, B, C 3명이 있었다 그러면 이 중에 이제 불행한 친구, 햄버거를 하나도 받지 못한 1명을 고르자. 그게 3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예를 들어 C를 골랐어. 그럼 C는 이제부터 아예 못 받는 거니까 얘는 이제 열 외인 거야. 그럼 나머지 2명에게 A와 B라는 이 두 친구에게 몇 개의 햄버거를 나눠주면 돼요? 5개의 햄버거를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일단 그 상황을 생각해봐. 2명에게 똑같은 햄버거 5개를 나눠준다. 만약에 이 5개의 햄버거가 서로 다른 햄버거였다면, 무슨 뭐 치즈버거, 뭐 상하이버거, 뭐 5개 서로 달랐다면, 그러면 이거는 뭘로 계산해야 돼요?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5개의 햄버거를 나눠준다? 중복 순열이에요. 몇 파이 몇일까? 2파이 5예요. 그쵸? 왜냐면 나는 2명의 학생 중에 선택해서 햄버거를 주는 거니까 나에게 선택권은 2명 중에 1명을 고르는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 그때는 2파이 5야. 근데 지금은 햄버거 5개가 어때?
똑같아. 햄버거가 똑같아. 그러면 나는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개 햄버거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뭘로 계산해? 중복 조합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2명한테 그럼 5개 햄버거를 주니까 중복 조합으로 2H 오겠네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여기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요 2H5 안에는 A만 5번 뽑히는 게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럼 A 혼자 햄버거를 5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도 받지 못한 학생이 한 명만 있다라는 조건에 어긋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요걸 계산한 다음에 몰빵되는 걸 뺄 수도 있고요. A 혼자 다 가져가는 경우 한 가지, B 혼자 다 가져가는 경우 한 가지. 그걸 빼가지고 요렇게 계산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햄버거 5개 중에 일단 A랑 B한테는 하나씩 미리 주고 시작해도 되죠. 자, 너 한 개, 너 한 개 미리 받아 해놓고 이제 남은 3개의 햄버거를 2명한테 자유롭게 주면 되지. 그치? 그래가지고 3 곱하기 2H3 요렇게 계산해도 되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든 답은 뭐 나올까? 몇 가지? 12가지 나오겠죠. 12가지. 그치? 요렇게 계산해도 12가지 나오는 거고, 여기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중복 조합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일단 중복 조합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함수 문제 하나만 풀고 갈까요? 33번. 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했어.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어, 얘들아. 33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33번. 이 문제를 맞춘 사람들은 오늘 그래도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 중에 한 70% 이상 이해한 거야. 오늘 가장 강조했던 게 함수에 관련된 문제, 거기서도 중복조합 문제였으니까. 자, 딱 문제를 보면은 일단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한테 함수를 지금 쏘고 있는 건데, 근데 가조건에서는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x1, x2가 1과 3, 요 이상 이하, 그러니까 요렇게 셋에 대한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얘네 셋이 화살표를 쏠 때는 맞는 애들이, 자, x1이 화살표를 쏜 거랑 s2가 화살표를 쏜 걸 맞은 애들이 2 이상이어야 되고요. 대소관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요게 이제 큰큰 작작이잖아. 그런데 여기 등호 때문에 이거는 중복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이상인 숫자들, 요렇게 5개의 숫자들에 대해서 중복 조합으로 함수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나조건은 4부터 6까지니까 요렇게 셋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조건이 등호 들어가 있고 요렇게 돼 있으니까 중복 조합이야. 근데 4 이하야. 4 이하니까 이번에는 요렇게 4개에 대해서 역시 중복 조합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여길로 가는 거 중복 조합인데 5개 3개니까 5H3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쏘는 것들은 중복 조합인데 4개에서 3개니까 4H3이 되는 거고. 그쵸? 요 각각 계산해서 둘이 곱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얼마 나오니? 4H3 얼마? 35. 요거 요게 35, 요게 20. 그치? 그 둘이 곱해버리면 답은 얼마다? 700까지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그쵸? 자, 이것이 중복 조합에 관련된 그 중에서도 특히 함수 문제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오늘 이항 정리 맛보기만 좀 할게요. 52쪽으로 가서 52쪽에 이항 정리라고 하는 것은 항을 이제 전개시키는 방법에 대한 그 뭐랄까? 이론이죠, 이론. 이항 정리.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한다. 우리 요런 거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했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면 뭐예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전개되는 거 다 알고, 요거까지도 알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 요것도 알죠. 이거는 병준아 전개하면 뭐죠?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전개되게? 요거 시작은 뭘로 할까?
A 4제곱으로 하겠죠. A 4제곱. 그 다음이 뭘까? 4A 세제곱 B. 요게 그 다음 항이고, 그 다음은 뭘까? 6A 제곱 B 제곱이 그 다음 항이고, 그 다음 다시 4AB 세제곱이고, 마지막에 B 4제곱 이렇게 끝나요. 이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되느냐,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제곱 정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세제곱이면 A 플러스 B라는 괄호가 3개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이게 3개가 곱해져 있는 건데, 여기서 왜 A 세제곱은 개수가 1이고 왜 A 제곱 B는 개수가 3이냐, 이 차이만 이해할 수 있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전에 전개시킬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냐면, 이 3개의 괄호에서 각각 한 개씩 선택하는 거다라 그랬잖아. 그럼 A 세제곱이라는 항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3개의 괄호에서 전부 다 뭘 선택한 거야? A를 선택한 거야. 그치? 그러면 A 제곱 B라는 항은 어떻게 나올까? A 제곱 B? 셋 중에 두 군데서는 뭘 뽑아? A를 뽑고 한 군데서는 B를 뽑아. 그러면 결국 어떤 괄호에서 B를 뽑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갈라지기 때문에 항이 3개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어 보자. 자, 내가 만약에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시켜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에 NC0의 A의 N제곱, 그 다음에 NC1의 A n-1제곱 B, 그 다음에 NC2의 A n-2제곱 B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시켜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진 건지 봐봐. 자, 우선 NC0,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쓰는 항은 A만 n번 뽑았다 이거죠. 그럼 B는 어때? 한 번도 안 뽑았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지금 A 플러스 B라는 괄호가 쫙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B를 선택한 괄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B를 선택한 괄호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다 0을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B가 이제 몇 번 들어갔어? 한 번 딱 들어갔잖아. 그러면 여기 쭉 전개되어 있는 n개의 괄호 중에서 나는 딱 한 개의 괄호에서만 뭘 뽑은 거야? B를 뽑은 거야. 그러면 어떤 괄호에서 B를 뽑을래? 첫 번째 괄호에서 뽑을래? 뭐 세 번째 괄호에서 뽑을래? 그거를 정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요 NC1, 요 1이 바로 뭐냐면 B를 선택할 괄호가 몇 번째 괄호인지 선택할 거예요. 그런 뜻으로 NC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제곱이 된다면, B의 제곱이 되면 이제 나는 N개의 괄호 중에서 2개의 괄호에서 B를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N개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골라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요 숫자랑 요 B의 거듭 제곱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NC n-1 A 곱하기 B의 n-1제곱,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항 NC n의 B의 n제곱,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숫자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4차까지는 했으니까 A 플러스 B의 5제곱 가지고 한번 써볼까? 내가 만약에 요걸 전개시킨 걸 쓰고 싶어?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첫 번째는 무조건 A 5제곱이라고 쓰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 두 번째 항에 뭐가 와야 되냐면 A 4제곱에 B, 요게 하나 와야 되잖아. 그럼 B를 우리가 한 번 뽑았잖아. 그러면은 5개의 괄호 중에서 1개의 괄호를 선택해 줘야 돼. 그 경우의 수가 요 앞에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C 1이 붙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는 A 세제곱 B 제곱이라는 항이 올 텐데, 여기의 개수를 정하려면 혜원아 5개의 괄호 중에 나는 B라는 문자를 선택할 괄호를 몇 개 골라야 돼? 2개 골라야 돼. 그럼 이 앞에 뭐라고 쓸까? 몇 개의 괄호 중에 5개의 괄호 중에 몇 개를 고를 거야? 2개의 괄호를 고를 거야. 그럼 O, C, E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 거는 A 제곱에 B 세제곱일 거니까 이번에는 괄호를 3개를 골라줘야 돼. 역시 5개 중에. 그럼 여기는 OC3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OC4에 A 곱하기 B의 4제곱, 마지막은 OC5에 B의 5제곱,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게 2항 정리의 내용입니다. 뭐 여기서 이것저것 더 이제 살을 붙일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거고요. 그럼 이거를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55쪽 보세요.
자, 아주 기본적인 이제 이항 정리 문제인데, 자, 요렇게 생긴 괄호를 전개시켰을 때, 자, 요렇게 생긴 괄호를 전개시켰을 때, 항이 여러 개 나올 거야. 항이 여러 개 나올 건데, 그 중에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냐면, x제곱, y 세제곱 항의 개수를 찾고 싶어. 그러면, 형진아, 요렇게 생긴 괄호가 5개 있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x제곱, y 세제곱이라는 요런 문자가 나오려면, 얘를 몇 번 선택해야 돼? 2번 선택하고 얘를 3번 선택해야 돼. 그치? 그죠? 그럼 우리가 방금 이항 정리 공식을 얘기하면서 뒤에 있는 것의 개수하고 앞에 nc 얼마하고 같이 갔었잖아. 그럼 지금도 자 5개 괄호 중에서 얘를 몇 번 고를 거라고? 3번 고를 거라고. 그래야지 x제곱 y 세제곱 항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앞에다 뭘 붙여요? 5, c, 3을 붙여야 돼. 그치? 맞죠? 그리고 대신 이번에는 x 혼자 있는 게 아니라 2x가 있는 거잖아. 2x를 몇 번? 2x를 2번 곱해주고 5y를 몇 번? 얘를 3번 곱해주고. 그래서 요렇게가 하나의 항으로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 우리는 요것들을 한번 계산해줘야 되겠죠? 쭉쭉쭉쭉 요것만 궁금하니까 요 부분만 딱 꼽아서 계산해 줄 거고, 5c3은 얼마죠? 10이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4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게 얼마죠? 125 y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해 준 다음에 이거 얼마니? 5000이죠? 5000 x 제곱 y 세제곱 요렇게 생기는 항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개수를 쓰라 그랬으니까 답은 500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보다 조금 어려워진 게 2번인데 2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앞에 거를 몇 번, 뒤에 거를 몇 번 뽑았을까 고민을 조금 해줘야 돼. 자, 지금 요거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8제곱이니까 이 앞에 항과 요 뒤에 항을 합쳐서 몇 번을 뽑았어? 합쳐서 총 8번을 뽑았어. 그런데 그 결과물이 x의 7제곱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적당히 숫자를 좀 주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합쳐서 8번 뽑아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얘를 한 6번 뽑고 얘를 2번 뽑았다 이렇게 생각해 봐. 차수만 계산해 봐. 차수만. 자, 요게 6번 뽑히면은 이거의 6제곱이니까 x의 몇 제곱이에요? 12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2번 뽑히면은 요거는 x의 1제곱이 분모에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2번 하면은 x 제곱이 분모에 생길 거 아니야. 그럼 하경아 이렇게 곱하면은 이거 x의 몇 제곱 나올까? 몇 제곱이야? 자, 6번 2번 뽑은 걸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자, 이걸 전개시킨 많은 항들 중에 자 6번 2번이면 뒤에 게 2번 뽑힌 거니까 뭐가 붙을까? 8, C, 2가 붙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몇 번? 6번. 그럼 x제곱에 6제곱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2x분의 1 요거의 몇 제곱? 제곱. 요게 붙겠죠. 그쵸? 맞죠? 그랬을 때 그것만 계산해보라고. x의 차수만 계산해보라고. 요게 x의 몇 제곱이다? 12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사라질 거고 4x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랑 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10제곱이에요. 그쵸? 10제곱. x의 10제곱이야. 앞에 개수가 뭐가 있을 거고 x의 10제곱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얘가 아니야. 나는 x의 7제곱이 궁금하잖아. 그치? 그러면 봐. 개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걸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우리는 차수가 더 낮아지길 원하잖아요. 방금 10제곱이 나왔으니까. 그럼 앞에 거를 한번 어떻게 해볼까? 줄이고 뒤에 걸 늘려야지. 그래야 차수가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5번, 얘를 3번 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때는 자, 요때는 맨 앞에 뭐가 올까? 8번 중에 뒤에 항을 3번 뽑았잖아. 그럼 8C3이 앞에 와야죠. 8C3이 오고 그 다음에 자 x제곱을 몇 번? 5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분의 1을 3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앞에 8C3이 56이고요. 그 다음 요게 x의 10제곱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8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아 그럼 여기 차수가 몇 차 나와? 7차 나오지. 요게 우리가 찾고 있는 항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번을 뽑아야 x 7제곱이 나올까를 그걸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항의 정확한 개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붙을 거고 8이랑 얘랑 약분되니까 7 될 거고 x 3개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7 x 10제곱 요런 항이 요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7제곱 그쵸? 땡큐. 그럼 요런 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7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이 항 정리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얘들아 오늘 여러분 2층에서 그 교재 검사 받고 가는 도장 받는 걸 기준으로 내가 토요일 날 누가 나머지 공부를 할지 결정을 할 거니까 오늘 자기가 푼 데까지 꼭 도장 받고 갑시다. 오늘 숙제는 개념 원리는 55까지고요. 그 다음에 RPM은 이제 그 앞에 한 덩어리가 끝났으니까 RPM은 17까지가 되겠습니다. RPM은 17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숙제가 46에 13까지였잖아. 여기까지는 무조건 도장 다 받고 가자. 여기까지 도장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토요일날 여러분 토요일날까지도 저기까지 안 되면 이제 무조건 남길 거니까 자 저기까지 도장을 꼭 받고 갑시다. 수고했고.